응? 안녕 아이들. 잘 지내고 있지? 건강을 생각해서 손도 잘 씻고 가급적 불필요한 외출은 하지 않고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형이 어제 2개 영상 올렸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너무 부끄럽더라고. 살도 좀 더 빼야 될 것 같고 너무 우중충하고 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찍기로 한 거. 오늘도 6강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해. 오늘 6강 내용은 수능 특강 47페이지에 있는 3. 살인의 성장과 분당의 형성부터 시작해서 경제, 사회, 문화까지 보면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볼게. 좀 시간이 20분을 넘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영상으로 6강의 내용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강의까지 봤던 내용들 왕들 쭉 봤었고 통치체제, 중앙, 지방, 군사, 관리, 등용제도까지 쭉 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조선 정치에서 절대 빼놓지 않고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살인 또는 훈구, 나중에 가서는 이 살인들이 갈라져서 분당을 이루게 되는데 이런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살인이 등장하게 된 계기, 훈구와 살인 등장하게 된 계기부터 보면 우리 조선이 건국될 때 조선을 건국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도 있었죠. 누구였죠? 바로 신진 4대부라고 불렀던 사람도 있고, 이 신진 4대부가 조선 건국을 둘러싸고 여기에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으로 나뉘게 됐었죠. 누구였어요? 찬성했던 사람들 급진개화파, 반대했던 사람들 온건 개화파라고 불렸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급진개화파와 온건개화파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급진개화파의 경우에는 조선 건국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들은 곧 조선 건국이 되면서 고위 관료가 됐겠죠. 그래서 이들은 중앙 관리가 됐던 사람들이었고, 반면 온건개화파는 조선 건국에 반대했기 때문에 관료로 진출하지 않고, 예를 들면 이거요. 각 지방 곳곳에서 양반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 그냥 이들을 지방 사족이라고 보통 불러요. 유양소에 머무른 지방 사족. 자, 바로 온건개혁하는 이렇게 자기 고향, 우리 보통 향촌이라고 하는데 향촌으로 가서 지방 사족, 지방 양반으로 잘 지내게 됩니다. 자,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바로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왕이 됐던 인물, 바로 수양대군 세조 때부터 비롯돼요. 그 전에 왕들도 물론 그러하였지만 신하들의 도움을 바탕으로 해서 왕이 됐던 수양대군 세조는 자신을 도왔던 신하들에게 공신으로 책봉을 많이 합니다. 국가에 공이 있는 신하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게 된 거죠. 이렇게 혜택을 받으면서 등장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훈구파라고 불러요. 훈자가 공은 훈자거든요. 국가에 공이 있는 사람들이고, 구자는 일반적으로는 외척을 말해요. 하필이면 딱또 종이 칠 때 영상을 못하게 되네요. 외척을 말해요. 외척이라고 한다면 바로 왕비 집안이에요. 국가에서 큰 힘을 바탕으로 가지고 있는 관리 계층이 되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훈구는 여러 가지 토지도 받고 노비도 받고, 그리고 웬만한 잘못들은 전부 다 가름해주는, 처벌을 하지 않는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혜택을 받게 돼요. 가만히 보면 누구가 떠오르냐면 훈구파가 받고 있는 수많은 토지들과 혜택들은 고려 말에 문제시됐던 권문세족과 흡사한 모습을 띠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누가 이들을 비판하기 시작하냐면 지방에 있는 향촌에, 자기 고향의 낙향에 있는 양반들이 이것을 비판합니다. 너네들은 진정한 양반들이 아니다. 진정한 신진 4대부들이 아니다. 진정한 4대부들은 바로 우리 자연을 벗어나 살고 있는 우리들이다. 바로 자연을 벗어나 숲을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진정한 사족, 신진 4대부들이다 라고 지칭을 하면서 살인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 살인들은 처음에는 중앙정계에 진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간의 다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이들 간의 다툼이 벌어졌던 시기는 바로 성종 때부터 시작됩니다. 성종은 세조의 손자였죠. 앞서 얘기했듯이 세조가 훈구파를 크게 육성시켰기 때문에
훈구의 힘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서 성종은 훈구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살인들을 등용하기 시작합니다. 너네들도 들어와서 관리가 되어라 라고 등용을 시켰던 거죠. 이왕 관리가 될 거면 어떤 관직이 좋냐면 훈구들의 잘못을 비판할 수 있는 관직이 좋아요. 어떤 관직이 있었어요? 지난 강의에서 봤듯이 이런 관직이었죠. 홍문관, 사원부, 사감, 사라가 그런 관직이었죠. 그래서 성종 때 3, 4 관직을 중심으로 해서 살인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이들이 바로 훈구파를 비판하게 됩니다. 암흑의 대감이 백성들의 토지를 빼앗고 있으며 흉폭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게 된 거죠. 이때부터 훈구와 살인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다툼 속에서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 살인들이 큰 피해를 보게 돼요. 우리는 그 사건을 살인들이 화를 당했다, 피해를 당했다라고 해서 사화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조선 전기에 큰 사화가 4차례에 걸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4대 사화라고 부르는데 벌어지는 시기, 연도에 따라서 무오년에 벌어지면 무오사화, 갑자년에 벌어지면 갑자사화, 김유년에 벌어지면 김유사화, 마지막 을사년에 벌어지면 을사사화라고 불러요. 첫 번째 벌어졌던 사화는 연산군 때 벌어집니다. 바로 무오사화라는 사건이었는데 무오사와 관련된 대표적인 인물은 김종직이라는 인물이었어요. 김종직. 바로 이 김종직은 살인의 대표 인물로서 굉장히 강직한 인물이었었는데 이 인물이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썼거든요. 조의제문. 뜻은 의제를 조의하는, 의제가 돌아가셨는데 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쓴 문장입니다. 이것이 조선왕조실록에 들어가게 됐던 글이었는데 의제는 한국의 우리나라의 조선이나 고려시대의 왕이 아니에요. 어디의 왕이냐면 저 중국에 가보면 춘추 전국시대에서 진나라로 다시 진나라에서 한나라로 넘어갈 때 이 진한 교체되던 시기에 있었던 초나라의 왕이 의제라는 왕이에요. 근데 이 의제가 자신의 신하라고 볼 수 있었던 항우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김종직은 바로 그 의제를 죽였던 항우를 비난하기 위해서 쓴 글이 바로 조의제문이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이 의제를 죽인 항우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대입해보면 우리나라가 비슷한 사건이 있다는 거죠. 자신의 조카이자 자신의 왕이었던 임금이었던 단종을 폐위시키고 죽임을 이르게 한 다음에 왕이 됐던 세조를 비판하기 위한 방법을 썼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 조의제문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훈구가 왕 연산군에게 이것을 알리게 됐고 결국 살인들이 크게 피해를 보게 되는 무오사화라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화의 첫 번째 사건이에요. 김종직의 조의제문이라는 사건이 중요하고 두 번째 벌어졌던 사건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사건인데 갑자년에 벌어져서 갑자사화라고 불러요. 갑자사화. 관련된 사건은 연산군의 엄마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윤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패비 윤씨라고 불리는데 성종의 정식 왕비였어요. 문제는 이 기록에는 패비 윤씨가 굉장히 질투가 심했다라고 알려져 있고 반면 성종은 조선시대 임금 중에 가장 여자를 좋아하는 임금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서로 질투 간에 다툼이 벌어졌고 그 가운데서 성종비 패비 윤씨에게 얼굴을 핥힌다는 등 이런 일을 당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왕의 얼굴은 용의 얼굴, 인간이 아니죠, 신인 거죠. 이렇게 불리는 사람인데 이런 일이 거듭 벌어지자 결국 패비 윤씨는 폐서인, 왕비에서 쫓겨나게 됐고 폐서인 되면 자기의 본가에 가서 살게 되는데 왕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 일반 가정에 들어가서 산다? 그것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사약까지 먹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요거를 이용해서 다시 살인을 공격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 사건 패비 윤씨고 일반적으로 광인, 미친 사람, 미친 왕으로 나오는 연산군을 표현할 때 자주 나오는 사건이 바로 이 갑자사화입니다. 관련된 영화도 많은데 예전의 영화였던
왕의 남자 이준기가 처음으로 이렇게 나왔던 그 영화도 있었고, 여러분이 보면 안 되지만 간신이라는 그 굉장히 한 영화에서도 앞부분의 인트로에 이 부분 갑자다가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했던 사과입니다. 하지만 시험에서 바라볼 때 중요한 사화는 요 무호사화나 갑자사화보다 그 다음 사화가 중요해요. 자, 연산군은 우리나라 역대 임금 중에 가장 흉폭했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꼽자면 뭐 정말 해야 될 말이 많은데, 결국 신하들마저도 이 연산군을 버리게 됐고, 결국 신하들에 의해서 연산군이 조선시대 임금 중에 처음으로 쫓김을 당하게 돼요.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중종으로 왕이 바뀐 사건이라고 해서 중종 반정이라고 해요. 결국 중종이 왕이 되었고, 연산군은 폐위돼서 강화도로 유배를 한 다음에 그 강화도에서 죽임을 마치게 하게 됩니다. 자, 중종은 이렇게 왕에 올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신하들과 좋은 정치를 펼칠까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중종이 중요하게 바라봤던 인물이 조광조라는 인물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초보석 승진을 통해서 이 조광조에게 힘을 듬뿍 실어주게 됩니다. 조광조는 일반적으로 살인들이 꿈꾸던 유교적인 정치를 펼치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학습지에도 써놓은, 예를 들면 소격서라는 것도 폐지하고, 소격서는 전국 각각 곳곳에 설치됐던 도교 행사를 지내던, 어떻게 보면 신선에게 빌고 천신에게 비는 그런 종교적 장소였는데, 유교에서 바라볼 때 옳지 않은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소격서를 폐지하고, 여기다가 훌륭한 신하들이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훌륭한 신하는 아마도 살인일 거예요. 집안 곳곳에 있는 이 훌륭한 신하들을 모두 다 관리로 뽑기에는 과거 시험이 지금 너무 어렵대요. 과거 시험으로는 그 많은 신하들을 3년에 한 번 33명밖에 안 뽑는다고 했잖아요. 뽑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현명하고 훌륭한 신하들을 뽑는 추천제도에 의한 관리 등용제도를 시행하자고 주장합니다. 그 제도가 한량가라는 제도예요. 살인들이 중앙정부에 대폭 늘어났겠죠. 여기다가 결정적으로 조광조가 훈구파를 공격하는 사건을 벌이니 그 사건이 위훈삭제예요. 위훈삭제. 앞서 얘기했듯이 훈구파는 공신들이었습니다. 국가에 공이 있다라고 해서 토지도 받고 노비도 받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는데, 그런 공신 중에 거짓 일자예요. 가짜 공신이 있다는 거죠. 가짜 공신은 공신 명단에서 삭제하자라는 것이 위훈삭제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결정적으로 조광조는 훈구파를 공격하게 됐고, 이때부터 훈구파는 어떻게든 조광조를 죽이고 싶었겠죠. 그래서 일서의 설화에 따르면 훈구파들이 뿔로 나뭇잎에다가 주초위야, 조씨가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짓된 사건을 만들어서 결국 조광조를 제거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마도 중종 역시 조광조에 대해서 달가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광조를 내침과 함께 수많은 살인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니 굉장히 기묘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김효사화, 아니죠, 사실은 김효년에 일어나서 김효사화라고 불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마지막 을사사화는 인종과 명종이 각각 다른 엄마, 중종의 부인이었던 윤씨, 윤씨 부인이었는데, 서로 간에 한 번씩 왕이 오르면서 외척들에 의해서 살인들이 크게 피해를 봤던 을사사화라는 사건인데, 사화 중에서는 크게 중요한 사건은 아니에요. 그냥 인종의 엄마 집안, 외갓집의 집안이었던 큰 윤씨와 명종의 외척이었던 작은 윤씨 사이의 다툼 속에서 살인들이 피해를 받거나 외척에 의한 사건이었구나 그냥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4대 사회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살인들이 끊임없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피해를 봐도 다시 일어나고, 피해를 봐도 다시 일어나고, 피해를 보고 다시 일어나요. 결국 선조 때가 되면 훈구를 밀어내고 이 살인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인들이 여러 가지 4차례에 걸친 4대 사화를 통하여서도 여전히 집권을 할 수 있었던, 중앙정부에 진출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이 살인들의 근거지가, 자신들의 권력의 근거지가
중앙 정계에 있지 않고 지방에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원인이었고, 그럼 이 살인들은 지방을 어떻게 장악을 하고 있었는가라고 봤더니 첫 번째는 그 지방의 규칙을 자기들이 만들었대요. 그것을 향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인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첫 번째 요인은 향약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각 지방에서 교육도 담당하지만 특정한 조상을 바탕으로 해서 제사를 지내는 기관, 바로 서원인데, 향약과 서원을 바탕으로 해서 권력을 장악했더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살인들이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이 살인들은 훈구가 사라졌지만 이젠 서로 간의 다툼을 벌이기 시작해요. 그 다툼을 벌이게 됐던 대표적인 두 인물이 있는데, 한 사람은 김효원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심의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김효원이라는 사람의 집이 서울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스스로 동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심의겸의 집은 서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스스로 서인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다툼을 벌이게 됐던 중요한 관직이 있어요. 어떤 관직이냐면 6조, 2조, 5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있다고 했죠.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관직은 2조, 관리의 인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2조에서 하급 관리를 임명하는 관직이 있으니 그 관직의 이름이 2조 전랑이라는 관직이에요. 이 2조 전랑이라는 관직을 두고 다툼을 벌였던 두 계층, 심의겸과 김효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인들은 주로 새롭게 중앙정계에 진출했던 살인들이 차지를 하게 됐고, 반면에 서인들은 기존부터 있었던 살인들, 기존부터 있었던 살인들이 서인들을 차지하게 됩니다. 원래는 다시 말하면 선조 즉위 이후에 등장했던 사람들은 신진살인들이에요. 반면 선조 즉위 이전부터 어느 정도 중앙정계에 진출했던 사람들은 서인들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나누는 분별보다는 이렇게 붕당이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때문에 붕당이 명확하게 나뉩니다. 동인의 대표적인 인물은 회계 이황이고요. 남명 조식과 같은 분도 있어요. 주로 선조 이후에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동인들의 힘이 몹시 강했습니다. 그런데 붕당이 제대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서인의 힘을 키워야 된다고 해서 본인도 신진사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서인을 자처하는 인물이 있으니 바로 율곡 이이왕, 그리고 성운이라는 인물이에요. 이이가 서인의 편에 서면서 명확하게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지면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그 붕당 정치가 시작되게 됩니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자, 일단은 여기 보고 이제 경제를 봐야 되는데 20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끊고 갈게요. 자, 다음은 경제, 사회, 문화 한 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